달에서 그렇죠. 훨씬 더 좀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세상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편감들을 이제 네.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이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방식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두 가지 장비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장비는 왼쪽에 보다시피 3D CT 장비. CT라는 거는 굳이 잇몸을 열어보고 하지 않아도 내 몸의 뼈 상태를 3차원으로 다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와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 생소하겠지만은 구강 스캐너라는 3D 장비인데요. 저렇게 따다닥 입안에서 지금 스캔을 하게 되면은 내 입안 상태가 다 스캔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상으로 가상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에다 임플란트 미리 심어보고, 그다음에 이 심은 결과를 다시 어떤 틀로 만들어 와서 환자 입안에서 그대로 재현시키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라면 아까 기존의 임플란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잇몸을 절개한다든지, 뭐 꼬맨다든지, 뭐 불편한 본을 뜬다든지 이런 과정을 피하시고도 조금 편하게 임플란트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네. 데이터를 이제 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건 환자의 잇몸을 그대로 뜬 거고, 두 번째 거는 CT를 찍은 거를 이제 중첩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치과에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다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그럼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미리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결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네. 미리 보철물 형태도 예상해 보고 식립 방향 깊이 다 예상을 해본 다음에 그 하얀색 아까 틀 보이셨죠? 그런 틀을 제작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그렇죠. 다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전 거의 3D 스캐너가 그렇죠. 많이 너무나 좋아졌죠? 아주 사실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사람이 같은데 네. 이렇게 3차원 CT 촬영과 가상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임플란트 그러면 심으면 시술이 네. 끝나나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치과에서 하는 작업은 그 3D로 분석을 통한 거를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네. 그 틀을 끼우고 환자 입안에서 바로 수술만 하면은 환자들은 잇몸 절개도 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꼬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원 횟수도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영상대로 치과 보철물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공 치아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네요. 그렇죠. 네. 치아 모양도 색깔이나 색상, 그다음에 뭐 강도 이런 것들이 거의 자연 치아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술 여건이 갖춰진 분들이 하면은 내 치아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진단부터 시술까지 정밀하고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임플란트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시면은 57세 남성분의 이제 네오나스톤 환자인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치아가 3개가 상실되어서 이제 이를 회복하고 싶다고 오셨는데요. 근데 저분도 이제 식사가 반대쪽 치아도 식사가 안 되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를 회복하는 게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아버님께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구강 스캔하고 CT 찍고 다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가이드를 만들어 온 다음에 그 위치에 그대로 뭐 절개 없이 바로 식립해 드리고 제 생각에는 한 2달쯤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2달 뒤에 바로 임플란트를 올려서 지금 식사는 아주 편하게 하고 계신 상태고 이제 추후에 반대쪽도 이제 진행하실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사례 볼까요? 네.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네. 아까 전에 했던 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케이스고 이분의 특징은 43세 여자분이신데 그 수술 부위가 양쪽에 존재하고 있죠. 한쪽은 치아가 하나가 상실돼 있고 반대쪽은 치아가 3개가 상실돼 있는데 이렇게 치료 부위가 좀 나눠져 있는 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기존 방식으로 좀 하게 된다면 한쪽에 여러 개 심는 거랑 여러 부위를 나눠서 심는 거는 잇몸 절개하는 게 부위가 다 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좀 통증이라든지 불편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조금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셔가지고 잇몸 절개 없이 편하게 식립하시면 수술 후에도 뭐 잇몸 절개 때문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겪지 않으시고 뭐 모양도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디지털 방식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나이, 평소 질환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실됐거나 상실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네. 아, 예. 네. 어떤 점이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이가 많이 네. 앞니하고 어금니가 네. 오른쪽 위쪽에는 없거든요. 네. 앞니와 그래서 오른쪽, 네. 어금니요. 앞니는 위아래가 많이 저기에서 많이 갈아져서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리고 네. 오른쪽 위쪽에는 어금니가 없는데 그 네. 앞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하고 싶고 브릿지도 하고 싶은데 비용도 그렇고 아프지는 않은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이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비용, 통증 여부,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이 고민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플란트 하실 부위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그 왼쪽은 어금니가 다 있으신 거죠? 위에만 어. 없고 아래쪽은 있어요. 아, 있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없이 좀 지내실 것 같은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이 쭉 없다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좀 통증 같은 게 걱정되시면 사실은 그 전체를 다 그냥 심으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잇몸 절개량이 한 절반 정도 가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무서우시면 그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좀 걱정되시면 지금 제가 방금 드렸던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시면은 바로 식립을 하고 뭐 출혈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없이 지내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 디지털로 하신 다음에 치아까지 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하는 즉시 치아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하시고 개수는 한 어금니가 전체가 더 없으시다가만 어금니 부분에 대해서 3개만 심으면 될 것 같고 앞니는 한두 개만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수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어금니는 심으신 다음에 그래도 기간은 좀 지키는 게 좋기 때문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 좀 굳힌 다음에 그 크라운을 올리면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증이 무서우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방식을 좀 활용하시면은 잇몸 하나도 안 째고 하나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자마자 바로 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어금니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최근에는 통증 없이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이게 절개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큰 통증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앞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또 외관상 또 좋으니까 임플란트를 좀 권해주셨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역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식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직접 병원을 찾아보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또 이 병원 가면 또 이런 경우를 또 권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좀 선택을 하셔야 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궁금해서 전화 주셨거든요. 네, 자 가서 가장 좀 본인에 맞게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 뼈 상태가 좋으면, 임플란트 수술 후 바로 이렇게 인공치아 결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상담드린 어머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네.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보철까지 수복하는 방식도 중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는 그냥 뼈에 나사를 박는 게 아니거든요. 그 뼈랑 굳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는 한 2달, 위에는 4, 5개월의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 어머님처럼 앞니가 없으신 분들 계속 없는 상태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힘을 안 받게 해서 앞니는 수복을 좀 발휘해드리고 또 뭐
정상적으로 씹힌 이하가 아닌 위에가 뭐 틀니가 있다든지 이 힘이 좀 약하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아를 바로 만들어내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과도하게 당일 임플란트라 해가지고 무리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바로 이를 올리시게 되면 임플란트 뭐 1, 2년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 3년 오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2, 3년 뒤에 뼈가 녹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일 즉시 보철 하는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임플란트 몰이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발치를 한 즉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오른쪽 아래에 브릿지 하신 게 오래되셔가지고 맨 뒤에 네. 치아는 뭐 다 빠져 있으시고 그 앞에 치아는 치아 머리가 다 부식이 돼서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겁이 많으셔서 바로 저희가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수술 당일날 이를 빼면서 바로 그 가이드를 장착하고 그 위치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바로 이를 뺀 다음에 심은 거기 때문에 머리 보철물을 바로 올리진 않았고요. 이분은 정확히 한 2달 정도 시간 지키셔서 그 크라운을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인데 젊으시네요. 네, 한 4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앞니 브릿지 하신 것들이 망가지셔서 앞니 6개 치아가 상실되신 분의 치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앞니죠. 앞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앞니 없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니를 바로 빼면서 그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식립해드리고 크라운까지 바로 제작해 와가지고 바로 수복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 사진 보시면은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매우 얇기 때문에 사람이 정확하게 심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니가 나란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짝짝짝 들어가게 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한다면 저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심미적인 걸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뼈가 얇은 상태에서는 정확히 CT나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식립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사례 보겠습니다. 마지막 환자분은 이제 여러 개 치아가 많이 없으시죠. 위에 같은 네.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이미 틀니를 쓰고 계시고 아래도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계셨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저희가 임플란트 틀니를 좀 권장드렸는데요. 임플란트 틀니란 건 뭐냐면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그 임플란트를 틀니에 연결시켜서 좀 틀니를 고정시켜서 이제 내 치아처럼 쓰는 것인데 이런 임플란트 틀니를 할 때는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전문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이런 방향들을 입안에서 파악을 못하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그 틀니가 임플란트 속에 장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방향을 정확히 식립해가지고 틀니를 연결시켜주는 게 좋고 이 위에가 틀리기 때문에 아래 같은 치아의 경우에도 디지털로 하셔가지고 당일날 바로 크라운 만들어 오시고 이러면 당일 수복을 해주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여기 아래가 임플란트가 3개를 했거든요. 왼쪽. 근데 네. 위에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치과를 갔더니 굉장히 많이 안 좋다고 어금니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잇몸도 많이 없고 풍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뭐 임플란트 자체가 틀린 건가요? 임플란트 자체가 예. 어렵다라고 이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게 예전 방식하고 틀린 거냐고요. 예전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풍치도 있고 그렇죠. 잇몸이 좀 많이 약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디지털 방식과 기존 방식하고는 수술 방식에 대해서 차이는 있지만은 임플란트를 하는 수술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잇몸뼈가 약하게 되면은 기존 방식으로 할 수 없던 것을 디지털로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건 동일한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위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시고 염증이 많이 생겨서 지금 잇몸뼈가 많이 그 상실된 상태신 것 같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아주 노년층이 돼가지고 뼈가 칼날같이 얇아진 분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아가 안 좋아서 빼야 된다고 하는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치아를 일단 발치하신 다음에 잇몸뼈가 아물 때까지 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염증 있는 치아를 제거하게 되면 그 치아 부위 잇몸뼈가 다시 재생이 되거든요. 그 재생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잇몸뼈가 이제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정확히 저희가 CT와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그때 이제 디지털을 활용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머니 지금 상태에서도 뭐 크게 불편 없이 임플란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가 궁금하신 건 지금 아날로그 방식과 기존 방식과 지금 디지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잇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디지털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잇몸 상태는 치아가 상실 잇몸 염증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좀 편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잇몸이 안 좋은 것을 디지털로 극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치아가 매우 안 좋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염증 있는 치아를 빨리 제거하셔서 치조골 재생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임플란트 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식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이가 있다면 훨씬 더 좀 안전하고 그렇죠. 통증이 좀 줄고 네, 정확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대개의 경우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임플란트가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뼈가 없으면은 뼈 이식 방식도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할 때는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너무 무리해서 지금 임플란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곳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미적으로 조금 불리한 곳에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해서 모양이 안 좋게 나온다든지 뭐 일단은 임플란트라는 게 뼛속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뼈가 너무 없으면은 아무리 인공 매식제를 넣는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 한 70대 할머니가 오셨는데 사진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잇몸을 막상 절개해 보니 뼈가 너무 없다.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과에 이제 CT 같은 장비가 있으면 미리 미연에 파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장비가 없던 시절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가 이제 심는 게 다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이쁜 머리와 튼튼한 머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앞니는 특히 이제 심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네. 조금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앞니 임플란트 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죠. 그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잘못하게 되면은 잇몸뼈가 내려간다든지 그 모양이 좀 어색하게 돼가지고 뭐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뼈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시고 아까 사례에서 보여다시피 뼈가 얇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방향이 잘못 비껴나가면 저렇게 뼈가 녹는 경우가 발생해서 잇몸이 까만 게 보이고 잇몸 속에 임플란트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뼈 속에 심었는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큰 힘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꽉 씻게 되면은 본인 체중만큼 힘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를 치아가 20년, 30년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튼튼한 그 뼈가 굳어야 되는데 그렇게 뼈 골질이 너무 약하다든지 푸석푸석한 뼈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를 심긴 심지만은 나중에 씹다 보면 또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질을 잘 체크하셔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먼저 증상을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예. 잇몸 치료하던 중에요. 네. 왼쪽 그 아래 어금니, 네. 발치하게 됐어요. 네. 예, 근데 그 어금니를 보니까 그 배각질이 너무 심하게 뻗쳐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임플란트 할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선다고 대학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골경화증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했다가 다시 6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좀 기다려봤다가 네. 상태가 뻔치지 않으면 그때 결정을 내리자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네. 이 발치를 작년 10월 말에 했거든요. 아. 근데 이 배각질이라는 것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이 골경화증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네. 이런 경우에 저는 사실 임플란트가 좀 무서워서 브릿지 할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릿지와 임플란트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또 이제 타 대학병원을 한 번 더 가보라고 기존 병원에서 얘기를 하셔갖고 네. 가야 되는 건지 제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네.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어디 여쭤볼 때 있나 싶었는데 오늘 그러셨군요. 방송을 뵙게 되어서 예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 많으셨겠네요. 네네네. 말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예, 58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예. 지금 충분히 설명을 네.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일단은 그 골질의 문제에 따라서 지금 약간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 치아의 골 재질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치아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4단계로 뼈의 상태를 나누는데 네. 아주 무른 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아주 단단한 뼈까지 4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아주 무른 뼈라든지 아주 단단한 뼈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그 유착하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밀도가 너무 높으신다고 하면은 임플란트를 하실 때 그 임플란트 심을 때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고 열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긴 심어도 안 굳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골 밀도만 측정해가지고 얘가 굳는다 안 굳는다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아무리 대학병원 가도 그게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임플란트 쪽에 그 조금 이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도 뭐 사진을 봐야 정확히 그 골 상태를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단단한 뼈에 임플란트를 했어도 대개의 경우는 임플란트가 많이 식립이 안착이 되는데 그런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어머니가 아까 브릿지 말씀하셨는데 그 임플란트 상태가 만약에 좀 애매하고 좀 망설여지는 상황이라 한다면 브릿지 치료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네. 브릿지에 대해서 좀 많이 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치아를 깎는다고 하잖아요. 치아를 깎아서 깎게 되면 무조건 손상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지만은 치아를 잘 깎아서 그것을 적합하게 씌우게 되면은 그 치아 속의 내부에 부식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마 치주염 때문에 잇몸이 그 이를 발치했다고 하면은 아마 잇몸뼈